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정미정입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31.2명으로 세계 2위. OECD 국가들 가운데서는 안타깝게도 1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리 지역의 한 소방관이 그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15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충북 소방본부 내 유일한 자살 예방교육 전문 강사 진천소방서 안효섭 소방관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감이 어떠세요? 먼저 앞서서 2021년 자살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유공자 표창을 소방청 대표로 받게 되었는데요. 저보다 더 훌륭하신 동료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수상을 받게 된 것 같아 정말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소방관으로서 여러 분야에서 고생하고 있는 모든 동료분들에게 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네, 자, 많은 소방관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계신데요. 그중에서도 안효섭 소방관이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것은 특별히 좀 어떤 부분을 인정받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뿐만이 아닌 모든 소방관 동료들의 현장에서 최일선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요. 현장에 있지 않더라도 소방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고생하는 모든 내겐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받게 된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제가 특별히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다른 분들에 비해 특별히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닌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소방청에서는 자살 예방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소방관들의 자살 예방에도 큰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소방청에서 자살 예방 지킴이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를 양성하였습니다. 제가 충북소방본부 대표로 받게 된 것이고요. 이에 간선의 부서장님들에게 강사로 활동하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 현직 구조대원으로서 자살 현장이나 구조 현장에서 최일선 투입되어 실제로 현장에 자살을 시도하시는 분들이나 이미 상황이 벌어진 현장에서 요구자들을 많이 구하여가지고 그 공로가 인정이 받아가지고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 충북 소방본부 내 유일한 자살 예방교육 전문 강사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살 예방교육 전문 강사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또 충북 소방관 내 유일한 강사라고 하니까 그 역할도 굉장히 궁금해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바에 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은 자살 예방 교육 전문 강사라는 것은 현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실시하는 자살 예방 생명 지킴이 교육을 하여서 생명 지킴이들 양성하는 일을 합니다. 이 교육은 자살 위험에 처한 주변인들의 신호를 인식하고 적절한 도움을 주는 생명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인데요. 전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이지만 소방관이라는 특별한 직업에 있어서 개개인들의 자살과 관련된 예방의 필요성에 의해서 좀 더 맞춤형으로 교육하고자 충북 소방관 대표로 제가 강사가 되어 동료분들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소방관들의 고된 업무가 중복이 되어 가지고 방역과 관련하여서 잠시 교육이 진행이 안 되었다가 최근에는 이제 줌이라는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소방관 하면 각종 재난재해 현장에서 생명을 지키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이 안효섭 소방장님 같은 경우에는 자살 예방 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을 하시면서도 또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현장으로 가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천소방서 119 구조대에 근무 중에 있습니다. 처음 임용을 구직 특채로 받게 되어서 계속 구조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보통 구조대원이라고 하면은 최일선에서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 위험한 일을 앞장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군대 시절부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심리라는 것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이게 연계가 되어가지고 자살 예방 강사 교육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외근직으로 현장에서 구조대원으로 최일선으로 국민의 생명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자살 예방 교육이라는 임무가 주어지면은 동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이 세계 2위일 정도로 참 심각합니다. 정부의 예방 대책이 무엇보다 좀 필요하리라 생각 드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예, 우리나라 자살률은 지금 현재 인구 10만 명당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1.2명으로 34분마다 한 명이 목숨을 끊고 있을 정도로 정말로 심각한데요. 특히 OECD에서는 자살률이 최상위에 속해 있을 정도로 많은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자살 예방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자살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이라는 전제하에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그것을 위하여 2011년 자살 예방법을 제정하였고요.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획기적으로 낮춰지지 않았고 2018년 1월 자살 예방 행동 계획을 발표하여 범부처적, 범사회적 자살 예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방청에서도 이러한 극단적 선택 사건이 발생 시 현장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람이나 보호자들을 지역 자살 예방 센터로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생명 존중 협력 담당관들을 지정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저와 같은 경우에는 교육 지원 시스템 쪽에서 생명 지킴이 교육을 실시하여 자살 예방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살 예방 생명 지킴이 교육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교육인가요?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교육인데요. 자살 위험에 처한 주변인들의 신호를 예를 들어서 언어적이나 이제 행동적, 상황적 그런 신호들을 토대로 자살 징후 등을 감지하고 인식하여 가지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 기관에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지킴이를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정부의 보건복지부 소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실시하는 자살 예방 대책 중 하나입니다. 교육은 총 3가지 과정들을 숙달하게 되는데요. 네네. 네, 첫 번째는 보기입니다. 보기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통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보기를 통한 신호를 발견하고요. 두 번째는 듣기입니다. 자살의 이유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살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묻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이 단계에서 이제 죽으려고 하시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청취하여서 놓치고 있던 삶의 이유를 인지시켜주며 그 마음을 이해하며 희망을 주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3번째 말하기 과정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위험성을 점검 및 확인 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과정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교육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주변인들의 신호를 감지하여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 기관에게 연계하는 생명 지킴이를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보기, 듣기, 말하기 이렇게 네. 3가지 과정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안효섭 소방장께서는 그 사이에 뭐 자살 관련해서 현장 출동을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자살 문제에 대해서 나름의 의견도 있으실 것 같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좀 누구보다 잘 파악하실 것 같은데 좀 네. 어떠세요? 자살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기인하는 최악의 결과지만 예방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많은 출동에서 느낀 점은 자살은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복합적인 상황에서 현실을 도피하는 마지막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용기가 옳은 결정은 아니지만 정말로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나가는 출동에서는 유고자들의 상황들에 많은 감정들이 교차되어 가지고 많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 결정이 있기까지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뇌 속에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늠이 안 갈 정도로 너무나 안타까우며 정말로 도와드리고 싶지만 저희가 출동 현장에서는 이미 상황이 벌어진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신속하게 출동하지만 거리나 시간에 대한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은 도움 줄 수 있는 주변인들의 도움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인들을 교육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생명 지킴이 교육인 것이고요. 네. 이 소방관이란 직업은 누구보다 위험한 상황을 접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런 만큼 자살이란 문제 앞에서 일반인들과는 또 다른 상황이나 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소방관의 경우 조금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방관들은 많은 훈련과 경험을 토대로 정신적으로 강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 소방관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똑같은 힘겨움에 더하여 직업적 특성상 정신적으로 많이 위험에 노출되어 조금 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장에 출동하여 구조, 구급 활동과 구조자들에 대한 감정이입, 참혹한 현장 등이 조금씩 정신적으로 충격이 쌓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침윤되어 PTSD나 복합적인 상황들이 더불어 오게 되면 소방관들 또한 많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소방관이라는 기본적인 업무에 뭔가 자살이라는 특화된 업무를 좀 더 녹여서 일해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세요?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제 주변뿐만 아니라 이제 소방관들의 많은 이제 순직이라든가 자살 사건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주변인들에서도 간혹가다 들려오는 자살 소식을 들으면서 어떤 사회적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자살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 문제들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것인지 많은 고심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되어 가지고 이러한 교육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안효섭 소방장님은 그동안 소방관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은 없으셨어요? 예, 저 또한 뭐 아예 없었다고 하면은 거짓말일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엔 처음 임용된 첫 시기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임용되어 발령난 소방서가 현장 활동이 정말로 다양하고 많은 곳이었는데요. 이러한 화재, 구급, 구조 등 출동해서 배울 것이 많아가지고 신입으로서도 힘들 때 그때 이제 가정을 이룬 지가 얼마 안 되고 육아도 동시에 하면서 경제적 상황들까지 한 번에 많이 밀려와가지고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자살을 생각해 보진 않았지만 이러한 힘겨움들을 풀고 나눌 소중한 가족들이 없었거나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가 안 되었다면 저 또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 늘 위험에 노출돼 있으면서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소방관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프라임 인터뷰 진천소방서 안효섭 소방관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소방관의 삶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효섭 소방장님은 어떻게 하다가 소방관이 되셨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꿈은 소방관은 아니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제가 살아온 인생이 소방관의 삶으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굉장히 보람차게 느끼기도 했는데요. 제가 9살 때 이제 친구들과 물에서 놀다가 친구들이 물에 빠지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저희가 배웠던 응급처치라든가 구조 방법들을 활용해가지고 어린 나이지만 친구들과 힘을 합심해 인간대를 만들어서 친구 2명을 구해가지고 뉴스에 나온 적도 있고요. 고등학교 때는 수업 중에 학교 뒤 창고에서 불이 나가지고 제가 그때는 반장이었는데 그 선생님과 바로 달려 나가가지고 옥내 소화전을 펼쳐가지고 소방관 분들이 오시기 전까지 화재 진압을 실시도 하였고요. 그런 식의 이제 삶을 이어오다가 제가 군대는 뭐 남자가 한 번 가는 군대 멋있게 가고 싶어가지고 특전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특전사에서 주특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의무주특기를 발령받아가지고 그 응급처치 등을 배울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전사의 이제 훈련들 자체가 너무 고되다 보니까 인내심과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의 평정심 그리고 용기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삶들이 이어오다가 이제 전역 후 삶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다가 가정이 생기게 되었고요.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소방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장 과정에서 경험했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소방관이란 직업으로 좀 이어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상 소방관이 돼서 일하다 보니까 어떠세요? 좀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신 건지.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소방관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제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았는데요. 제가 이제 살아온 과정들을 토대로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소방관이라서 선택을 했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제 능력에 맞는 소방관을 선택했는데 그동안 살아온 과정들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너무 보람차다는 게 많은 영향을 끼쳤고요. 지금도 이 일을 하면서 다시 느끼게 돼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저를 키워주셨던 외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제 눈앞에서 이제 질식사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응급처치를 알았었더라면 살아 계실 수 있었을 텐데 후회도 많았는데 지금 현장에서 제가 배운 이 능력들을 토대로 생명을 구하는 이 직업이 너무나 멋있고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부끄럽지 않는 직업이라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100건이 넘는 자살 관련 현장에 출동했고 또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그동안 15명의 생명을 구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자살을 막는 현장에서 안효섭 소방관님은 좀 어떻게 설득을 하고 또 어떤 자세로 접근하는지 궁금하고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현장을 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어떤 자세로 접근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처한 상황들이나 그 환경들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와 같은 경우에는 자살 예방 교육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구자를 제 가족이라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아름다운 삶이 아직 남아있다는 희망적인 긍정적인 생각들을 이끌어주고다 이해와 공감으로 대화를 통해서 많이 접근하는 편입니다. 최근 진천읍에서 아들분께서 안 좋은 말을 남기시고 사라지셔가지고 저희와 경찰이 수색을 하며 찾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위치 추적값도 계속 바뀌고 요구자도 또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있을 만한 곳을 찾던 중에 이제 정처 없이 떠오고 있는 요구자를 제가 발견하여가지고 바로 만나 뵙자마자 손을 잡아드리고 안아드렸습니다. 그러자 안아주자마자 이제 바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어머님이 찾으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지,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가족분들을 다시 만나게 해드렸고 아들분이 느낀 그 감정들을 부모님한테 말씀을 못 드려서 이런 응어리나 오해가 생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어머님한테 아들분이 처한 상황들을 설명해 주면서 그 오해와 응어리들을 풀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이 상봉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는데 많이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만나 뵙자마자 네. 안아드렸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를 안는다는 거는 뭐 학습된 그런 행동인 건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이렇게 바로 안아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어떤 그 상황에서는 그냥 즉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교육을 따로 받은 건 아니었고 그 당사자가 너무 외로워 보였고 저희를 봤을 때 뭔가 좀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색이 이제 안색이 역력하게 표현된 것 같아가지고 네. 그냥 보자마자 일단은 안정을 시켜드려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손을 잡아드리고 안아드렸습니다. 네. 이 소방관들은 긴박한 상황에 놓일 때마다 순간순간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하는 만큼 또 스트레스도 참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가장 힘든 선택을 해야 했던 사건, 사고 현장이라면 좀 어떤 곳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이 소방관으로 생활하다 보면 정말 다양하고 아주 많은 대안 현장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순간마다 이제 최선의 선택을 올바르게 내려야 하는 것이 소방관들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훈련과 경험을 토대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데 항상 소방관들도 완벽할 수는 없어가지고 저희도 이제 출동을 다녀오면은 저희들이 가장 효과적인 현장 활동을 하였는지 생각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회의도 하고 공유도 합니다. 매 순간 효율적인 현장 활동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매 순간 저희를 긴장하게 만들고 힘들지만 그중에서 제가 가장 선택이 어려웠던 현장은 교통사고와 기계게임 사고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운 이론상으로는 제일 위급한 환자를 안전한 상황에서 구출을 해야 하지만 그 현장은 위급한 환자가 너무 다수였다 보니까 누군가를 살려야만 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 선택을 내려야 되는 그 현장이 정말 많은 부담과 힘든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기계게임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다리가 파쇄기에 끼인 사고였는데 신체 손상이 너무나 심하였습니다. 근데 그 기계가 워낙 큰 파쇄기여가지고 저희가 해체나 분해가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출혈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리 윗부분에 절단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기계를 해체를 하고 싶지는 할 수는 없고 이 환자는 살려야 하는데 이 환자분께서는 그 외국에서 타지로 일하러 오신 젊으신 분이었는데 그 젊으신 분이 타지에 일하러 오셔가지고 그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윗부분의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그 결정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힘든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말씀만 들었는데도 그 안타까움이 저절로 전해지는 것 같은데 이 안효섭 소방장님이 자살 예방 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주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없으신가요?
예, 최근에도 제가 친한 동료 직원분께서 많이 힘들어한다고 그 동료분께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실시했는데요. 이분이 겉으로 보기에는 저희 구조 특채 후배로서 정말 강인해 보이고 강하고 생활도 잘한다고 들었는데 본인에게 이제 좀 복합적인 어려움들이 당면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해가지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퇴직을 결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이제 퇴직을 하기에는 그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당면들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해결 방안들을 제시해주고 주변에서 저희와 같은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고 같이 극복하면은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방안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이제 힘을 내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잘 지낸다고 연락도 오고 잘 근무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다행인 그런 소식인데, 자, 저희가 계속해서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뭐 혹시라도 주변에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좀 어떻게 알아챌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자살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알려진 자살에 비해서 알려지지 않은 자살들과 치명적이지 않았던 자살 행위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영향받은 사람들 숫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 등 자살이란 정말 물에 가라앉은 빙산의 큰 범위처럼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에 있는 저희들입니다. 잘 살펴보시면은 자살을 시도하시기 전에 주변에 자신의 의지나 고통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변인인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게 되고 여기게 되면은 비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거 자살한 경력이 있다든지 최근에는 갑자기 식사를 못 하신다거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 징후들이 보이면은 유심히 살펴보고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응급적 중재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활상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긴장을 좀 분산시키고 자살을 막기 위해 특정한 상황들, 정서적 반응들이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과거 시도와 분석을 하여 가지고 통제 못할 상황들이 진행되는 것을 막는 데는 주변에 있는 우리가 신호를 알아채고 적극적인 대화를 토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하고 가족과 주변인들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가족분들에게도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자살 관련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 자살과 관련된 비극 현장을 일상적으로 항상 좀 많이 접하시는 편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 퇴근 이후에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고 찝찝할 수도 있고 한데, 이 개인적 삶 속에서의 좀 행복에 영향을 미치진 않으세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의 이제 선배님들 말씀도 들어다 보면은 그런 상황들이 다녀오면 저희도 아무리 이제 정신적으로 강하게 훈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조금씩 치면되고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나 이제 좀 살아갈 날이 많아 보이는 젊은 분들이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저는 아기를 키우고 아기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과 뭐 같이 이제 안타까운 삶을 마무리하시는 경우는 정말로 너무 안타깝고, 그런 것들이 이제 퇴근하고 나서도 저희한테도 이제 영향이 계속 가가지고 뭐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약간 이제 오버랩 되면서 이제 아이한테 더 잘해주려고 하지만은 그런 영향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금씩 영향들이 계속 누적돼서 받다 보면은 저희 이제 경력이 많으신 이제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대원으로서 삶도 이제 약간 이제 거리를 둘 정도로, 왜냐면 그런 출동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과거가 오버랩 되면서 출동 벨만 울려도 PTSD처럼 긴장이 되고 그 과거 사건들이 떠올려지면서 많이들 이제 정신적으로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상황들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 현장을 너무 자각하고 떠올리다 보면은 저 또한 이 감정들이 많이 이제 교차되면서 이입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예, 최대한 그 현장은 현장에서 끝내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뭐 위험하고 힘들고 또 근무 여건도 좋지 않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모든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으로 근무 여건에도 변화가 좀 생겼을 것 같긴 한데요. 소방관의 근무 환경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예, 먼저 국가직으로 전환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신 것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소방관의 업무 강도가 뭐 직책마다 다를 수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말할 수 있지는 않지만은 실제로 많이 위험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도와줄 수 있도록 많은 훈련을 받아서 임용됐고요. 지속적인 훈련을 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근무 여건이 좋지 않진 않습니다. 저희가 이 선택한 이 자랑스러운 직업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훈련을 하고 위험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있고요. 국가직이 됨으로써 장비의 불균형도 많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근무 여건이 안 좋은 곳의 경우 많이 개선이 되기도 하고 특히 작은 지자체의 경우 해결하기 힘든 사건일 경우 소방청장님의 전도지 하에 전국 단위로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에 국가직이 됨으로써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자살 예방 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하면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기꺼이 손을 잡아드리는 것에 소방관으로서 큰 보람을 느끼실 것 같은데 이 안효섭 소방장님의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앞으로 저는 먼저 제 앞에 당면한 임무들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소방관뿐만 아니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제 힘이 닿는 데까지 나아가고 싶습니다. 최일선에서 구조활동은 당연하고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책 또한 만들어 보고 싶고 소방청이 더 큰 조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 보다 나은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 자신을 갈고 닦아 국가에 큰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남도록 노력하고 더 정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으로 못다한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예, 자살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나 주변에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 분들이 계실 경우에 지금 저희 현재 정부에서 운영 중인 24시간 콜센터가 있습니다. 1393이라고 심리 상담을 해주시는 이제 상담사분들이 24시간을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정말로 힘드실 때는 아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전화를 주시거나 위급한 상황일 땐 119에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끝으로 이제 아직 많이 부족한 저에게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에게 너무나 가분한 이상을 수상함으로써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 저에게 큰 힘을 주는 제 가족들과 부족한 저를 도와주시는 모든 동료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욱더 겸손하고 올바른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진천소방서 안효섭 소방관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설가 김후는 소방관을 거룩한 직업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의 입신양명보다는 부끄러움을 두려워하고 명예로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소방관의 삶이라고 하는데요. 자살 예방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안효섭 소방관의 의미 있는 행보 저희가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